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난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금요일 증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주시장이 진짜 강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 정말 잘 나가는 주식들은 진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같이 좀 올라가면서요. 그나마 이제 다른 주식들도 기분이 좋은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 델롬델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예, 금값은 1,800달러 초반까지 좀 내려왔지만 금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 정도 일단 움직임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도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라가는 그런 주말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렘데시비르죠. 이것이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사망률을 40%까지 낮춘다는 얘기를 길리아드 사이언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 자체가 일단 호재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리아드 사이언스도 한 2% 이상 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치료제가 뭐라도 제대로 나오면 결국은 경제 활동이 재개될 수 있고 뭐 다들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뭐 비행기도 다시 타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월화수목으로 제가 알기엔 4일 연속 계속 떨어졌던 것이 항공주인데요. 항공주들은 모처럼 4, 5% 이상 다 올라갔습니다. 델타항공도 5.6%나 올라갔고요. 이런 것은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지만 크루즈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카니발도 또 11%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어디 가서 호텔도 가서 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리핫이라든가 윈리조트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은행주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골드만삭스도 4.5%는 올라갔고요. 마침 또 IEA라는 것은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인데요. 원유의 수요 전망치를 좀 올렸습니다. 발표하면서 유가도 한 2.5% 정도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가 이제 훼손됐다 하면서 무역 협상 2단계는 뭐 생각지도 않는다는 얘기하고 분명히 악재죠. 이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이런 것도 주가 급락 요인이 되겠지만 그날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여하튼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 소식이 거의 이 주식들을 들었다 놨다 한 게 아닌가. 네. 그죠? 한참 오르다가 다시 또 뭐 재확산에 따라서 하락했다가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도 주간 단위로 보면은 뭐 안 좋았을 때도 있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맞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3대 지수가 다 올라갔습니다. 다우지수가 1% 주가가 올라갔고요. S&P는 1.8%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오르고 있는 나스닥이 더 무섭죠. 나스닥은 무려 4%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는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좀 회복했지만 유가는 전체적으로 0.4%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한 해 전체도 똑같은데요. 에너지 섹터가 4.8%가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가 2.7%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지난주 내내 주간 단위로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이 결국은 큰 것들이 두세 개가 있죠. 구글이 여기 들어가고요. 넷플릭스가 여기 들어가고 요즘 또 게임주가 아주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간 단위로 4%는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임의소비재가 3% 가까이 올라갔는데 역시 임의소비재에 가장 선봉했는 것은 아마존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는 역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을 주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 지난주 말의 주시장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50일과 200일선은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보는 기술적 이동평균선이 되는데요. 50일, 20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소위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거든요. 지난 2월, 3월 급락할 때 그 하향 돌파 이후에 처음으로 한 4개월 만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주의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골든크로스라는 것은 결국은 51선, 단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가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만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셔도 틀림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시 지난주에도 빅테크, 이 빵주들이나 뭐 네. 여러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기업들, 이 기술 기업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말들도 뭐 쉽게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빵도 있고 뭐 마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마가. 요즘 또 빵만이라고 빵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빵맨. 예, 빵맨 들어보신 적 그럼 있어요? 뭐가 추가된 거죠? 이렇게 빵이란 게 기존에 그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A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이제 예전에 보면 애플이 거기 추가됐거든요. 애플. 애플이 들어갔고요. 그 M은 뭐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들어갔고 N이 애니, 뭐겠습니까? 넷플릭스. N은 아까 들어가서 아니에요? 처음 듣고요. 엔비디아가 들어가요. 엔비디아. 예, 그래서 빵맨이란 말도 나오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말을 갖다 붙이는 거지만 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잘 나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에요. 그중에서도 빵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소위 탑4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의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10년 전에요. 3조 5천억 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0년 만에 이게 얼마나 됐냐면 무려 5조 7,700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되면 네. 거의 이제 6조란 얘기고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거 되면 쉽게 얘기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배? 3배. 네, 우리나라 총 기업들의 네, 네. 어, 쉽게 얘기해서 애플 하나가 네. 거의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전체 맞먹죠. 어.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힘이 되겠고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빵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하면 오늘 제가 수치만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일본과 이탈리아의 시가총액도 합친 것보다 또 그 아까 말한 빵맨이 시가총액이 더 크다. 네, 엄청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기업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들이 뭐 단타해 갖고 돈을 벌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판에서 단타를 한다고 하고 이제 조금씩 기술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코스닥의 테마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미국 주식이나 이런 큰 주식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예 꿈도 꾸지 마시라. 이렇게 큰 기업이다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특이한 걸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특히 구글도 지난 금요일 날 사상 최고가에 동참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이 이제 불과 이제 한 2달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날 7%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3,000포인트 목표 주가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4개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3,000이 일반화돼 갖고 3,500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3,200을 딱 찍고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단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이제 물론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또 2,500달러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건 똑같이 그때는 사야 되나요? 그때도 사야 되고 지금도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2월 달에 떨어졌을 때요. 3월 23일 떨어졌을 때 이 주가가 1,700달러까지 갔을 때 그때는 다 겁난다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좋은 주식은 사시면 되는 거고요. 갖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자기가 안 쓰거나 이러면 말이 없지만 필요 없지만 진짜 좋아하는 주식은 언제라도 여러분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맛가도 있다고 하네요. 아까 빵맨에 포함되지 않은 맛가에 뭐가 맛가. 포함되냐면 가운데 이 테슬라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 어감이 약간 맛가. 네. 그거는 근데 이 테슬라. 한국에서 쓰는 말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맛가란 번 안 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테슬라 사실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테슬라가 엄청난 이 핫한 종목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목요일 날 이제 시장을 얘기하면서 목요일 날 이제 저희 금요일 날이요. 우리 시간에 제가 방송할 때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가장 키워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했을 때 제가 과연 테슬라가 1,400을 찍을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라고 그랬는데요. 오, 아까 보니까 넘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네. 1,400을 말할 건더지가 없습니다. 하루에 또 10.8% 올라가면서요. 1,400을 훅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1,500달러대로 바로 들어섰습니다. S&P 500에 대한 진입 기대감이 여전히 이 주식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조금 지연된다 어쨌든 얘기했던 소위 배터리데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9월에 한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뉴스거리가 되겠고요. 여하튼 테슬라의 주가 흐름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상장 이후에 테슬라랑 다른 기업들, 다른 자동차 주식의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 쭉 올라간 게 바로 테슬라가 되겠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보이지도 않으시겠지만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조그맣게 프린트하더라도 여기에는 현대차도 들어가고 혼다도 들어가고 GM도 들어가고 포드 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네. 것은 그냥 우뚝 서 있는 하나 있다는 쭉 거죠. 올라간 게 네. 하나 있고 네. 하나는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 있겠고요. 약간 그래도 올라간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빼놓고 올라간 거는 페라리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격차는 워낙 크지만 페라리가 주가가 한 10년 동안 올라갔고 나머지는 뭐 제자리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유일하게 올라간 건 테슬라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올라서 못 산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테슬라의 뭐 제2의 테슬라가 또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주를 찾는 분들도 많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런 주식이 이렇게 스타 같은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관련주라든가요. 제2의 땡땡 이런 걸 찾는 분들이 늘 있어요.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자 관련주를 찾고요. 카카오도 올라가면 또 카카오 관련주를 찾는 분이 계시고. 관련주 제가 좀 전문인데 관련주 네. 잘 찾거든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관련주나 제2의 땡땡 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 잘 안 된다. 네. 역시 그래서 요즘 제 지갑이 텅텅 비어 있었던 이유군요. 그런 네.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쉽게 일상생활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제분이 있는데 학원 있지 않습니까? 네. 학원에 이제 뭐 좋은 학원을 보내고 싶은 부모의 약심이 있을 겁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근데 거기에는 보면 학생이 많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일일이 상대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거기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저렴하게 학생들 없는데 보내겠냐는 거죠. 대부분은 그러지 않고 아무리 선생님 많고 그러더라도 학생들이 많더라도 그 학원을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은 비유네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수긍하고 가시지만 또 결국은 또 제2의 그 테슬라나 네. 제2의 땡땡을 찾거든요. 관련주를 찾고 저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이 $3,000 넘으니 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단위 자체가 너무 비싸졌어요. 테슬라가 작년에 지금 이맘때 뭐 $250, $300 정도 했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요. 그리고 금년 초만 하더라도 이게 $300 뭐 얼마 $400 그렇게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 가격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1,500 되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2의 테슬라 이런 게 많이 얘기한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금방 찾습니다. 그런 것들. 니콜라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른 뭐 중국의 니오 같은 기업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럼 미국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 표현으로 보면 말만 할 줄 알았으면 다 나오는 주식들이거든요. 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이 포함된 ETF가 날 거다. ETF. 예, 그게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팡 주식 있죠. 팡 주식 아까 말씀드린 대여섯 개랑요. 거기다가 테슬라를 포함돼서 한 전체적으로 한 53, 4%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QQQQ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에 주기 $264가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벵가드의 임의 소비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사실 수 있거든요. 얼마 안 하니까요. 뭐 상대적으로 뭐 $300, 뭐 $400, $200 순이니까 살 수 있고 비싼 걸 못 사는 게 지금 아마존과 테슬라거든요. 그것들이 포함된 것이 벵가드 임의 소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2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사실 테슬라에 관해서 가장 좋아하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운영사가 아크 인베스트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캐시우드가 대표로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대표 ETF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소위 파기적 혁신 기업들을 모아놓은 대표 ETF가 ERKK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테슬라가 11%나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주가는 지금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뭐 $80 뭐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100도 안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해보시는 게 낫다. 제2의 땡땡보다 테슬라 관련주보다는 딱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개 정도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관련주보다는 ETF에 조금 집중을 해서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외신에서도 전해드리긴 했지만 12년 만에 최악의 실적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참 걱정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신데요. 2009년 이후에 지금 최악의 실적 시즌이고요. 특히 실적의 눈높이가 2분기에 관해서는 계속 낮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 사실 2분기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망 자체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 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미 발표한 것들이 한 10몇 개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바라볼 때 은행주로 먼저 치기 때문에 실제로 10대 개 이미 발표됐고요. 이번 주에 27개가 발표될 겁니다. 근데 핵심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것이 펩시코가 있고 골드만삭스도 있고 내일부터 발표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 가장 관심 있으실 것은 아마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잠깐 나고 나오는 넷플릭스가 아마 이번 주에 그냥 키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한 700만 명 정도의 새롭게 그 가입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1250만 명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넷플릭스가 지난 주말에 또 10% 이상까지 급등하는데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싶고요. 금요일 날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 중에 전 최선이라고 보는 블랙락이 발표하는 것 정도. 특히 금요일 블랙락은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소위 레리 핑크 회장이 시장에 대해서 항상 뷰를 발표합니다. 그것이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블랙핑크 아니고 레리핑크 회장이 레리 발표하는 핑크죠. 네. 실적 전망까지 함께 꼭 참고하셔서 이번 주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현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